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람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전차 군단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40만 원 위로 뛰어올라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지수 상승폭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단숨에 1990선 위로 올라가 출발했던 지수는 1980까지는 유지하다가 1970선으로 살짝 밀린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정도, 2,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장중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서서 2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1,8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반면 프로그램 통해서는 1,2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최고가 경신했고요. 현대차 그리고 시총 3위로 오른 기아차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오른 19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3% 넘게 내렸던 지수도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반등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 내용 살펴보면 역시 개인 쪽에서만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1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7억 원 정도 매도, 기관 쪽에서 110억 원 정도 팔면서 오늘장 하락 쪽에 지수 베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포인트 내린 4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를 밑돈 데다 월말 내고 물량도 유입되고 있어 하락하고 있는데요. 3일째 내려 1,130원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130원대 아래로도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1,13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원달러 환율 3원 30전 내린 1,131원 9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벨 게시판으로도 저희가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 등을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수가 강보합권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사실은 그 유로존 문제를 본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해서 끝나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존의 스페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경제로 4위 정도 되기 때문에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이탈리아까지 영향이 가고 이탈리아가 문제되면 이제 프랑스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10년물 국채가 상승 6% 이상으로 올라간데도 건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오히려 호재가 됐고 악재를 수면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에서는 실적이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보면 아마존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현재 그 미국에서 약 87% 정도가 기업적인 87%가 굉장히 그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의 하락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조정을 주다가 바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지표는 사실은 그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맞출 것이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고용과 어떻게 보면 주택에 맞춰야 되는데 고용과 주택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좋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로존이나 미국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고 악재에는 둔감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가 그 노키아 신용등급을 정급 수준은 강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핀란드에는 굉장히 영향이 크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애플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나 애플 시장 점유율이 높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디스가 국내 공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무디스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신용등급하고는 약간 별개로 다루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국내장의 악재가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나온 것 중에 3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자가 포착됐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사실은 그 강보합권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장의 체감은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차라로죠. 삼성전자가 한 2.5%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 기아차가 3%, 현대모비스 2.6% 정도 상승하고 있죠. 거기다가 자동차 관련주 현대글로비스 2.5%, 또 보시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5%대, 현대위가 5%대, 뭐 만도가 1%, 거기다 뭐 삼성 SD가 8% 이렇게 이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의 모습을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6% 빠지고 있고요. SK CNC가 9%, LG화학이 6%, SK가 6%뭐 이렇게 급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굉장히 빠지고 이게 마치 체감이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와 화학 쪽에서는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외인이 2,300억을 매수했고요. 오전에 한 12시 전까지는 기관이 매수였는데 지금 매도로 돌변을 했죠. 그래서 외인만이 매수, 그 다음 기관과 개인만이 매도하는데 개인은 한 1,89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보시면은 이론 베이시스가 1.18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0.59입니다.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거꾸로 프로그램 매수가 1,200억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 막판에 1,200억이 물량으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막판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2,30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물량은 한 200만 주, 260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종목 운송장비, 자동차 쪽과 전기전자, 결국 삼성전자 쪽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쪽에서는 좀 화학업종, 주가가 많이 빠지는 종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도 전기전자, 운송장비,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를 가지고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영양가 없는 장이다. 많은 투자가들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외에는 뭐 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하기 정말 힘든 자리고요. 그렇다고 따라가기도 부담스러운 자리죠. 다만 운송장비 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주봉상으로 업종 지표로 본다면 상승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점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지수가 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지만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현물을 사더라도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지금 누적으로 16,000개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환매가 들어와가지고 매수로 전환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이상한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판에 이게 매물로 좀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지수가 중요한 자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21선입니다. 21선이 지금 국내장을 보시면 우하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값인 1998포인트, 약 7에서 8포인트 정도를 종가사로 돌파해야 진짜 호전시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1선이 한번 도른 다음에 다시 우상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약간의 힘이 아주 세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승은 100%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물론 미국을 본다면 역시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유로존이나 저탄화를 본다면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구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시 관망 자세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가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날로 내일 휴장하고 나면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5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대표 이사님께서는 5월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망 들어보고 싶고요. 4월은 조금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5월장 옵션 만기일은 조금 우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저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초반에 한 초중반까지는 눌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8, 9월까지 계속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5월에는 항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5월 달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5월 달에 보시면 5월 1일, 2일부터 주가가 계속 빠져서 거의 한 보름 정도 빠졌었거든요. 항상 과거 사례를 보면 5월 달에 빠졌던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한 10번 중에 한 7, 8번이 됐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장이 오늘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장의 다우로 보면 삼봉에 있습니다. 일봉상. 주봉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벌려서 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삼봉인지 아닌지를 오늘이나 내일 밤 확인하면 되겠죠. 거기서 꼭지치고 내려오는지를 꼭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려온다면 미국은 무리하게 마지막까지 주가를 올린 거고 한번 밀렸다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5월장은 상저하고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딱 프로그램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 6547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았으니까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상담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서울 서대문인데요. 네, 서울에서 받아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을 주고 계십니까? 제일 고민스러운 거는 하나케미칼하고 STX 엔진이고요. 네, STX 엔진이요?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그게 이제 궁금한 거는 현대제철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현대제철은 그래도 수익 중이신가 봐요? 예, 근데 이게 한 2년 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한화케미칼부터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29,000원에 20%요. 네, 29,000원에 20%, STX 엔진은요? 19,500원에 20%요. 19,500원에 비중 20%시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은 어떻습니까? 89,000원에 20%요. 89,000원에 비중이 20%요. 한화케미칼 그리고 STX 엔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STX 엔진, 현대제철까지 보유 중이신데요. 한화케미칼은 29,000원에 비중이 20%, STX 엔진은 19,500원에 비중 역시 20%, 현대제철은 89,000원에 비중 20%, 현대제철은 수익 중이십니다. 이 세 종목 가운데 일단 한화케미칼, STX 집중적으로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뭐 많은 기업들 지금 한 3기업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예. 일단 그 가장 지금 좀 손실이 좀 많은 쪽이 저희 같아요. 하나케미칼이요. 예, 예. 네.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려가 좀 많은 것도 있지만 일단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네. 이거 뭐 LG화학 같은 거를 못 잡으면은 네. 이게 대안주로서 하나케미칼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들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잡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가 자꾸 빠져서 잡자마자 이게 한 31,000원까지는 갔었는데 네네네. 그냥 그때부터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게. 일단 뭐 하나 그때 당시면 나왔던 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태양광 관련 예. 산업들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태양광 산업에 투자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예. 이거 사실 그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죠. 워렌 버핏은 태양광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그 발전소는 원래 태양전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전지라는 것과 그리고 방막 태양전지가 있는데 예. 그 발전소는 방막 태양전지 쪽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폴리실리콘은 좀 더 폭발성이 좀 좋아서 효율성이 좋고 방막은
쌉니다. 가격 싼 대신에 그렇게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폴리실리콘이 워낙 그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공급 과잉되면서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는데 가격적 측면에서 이제 방막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이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고 최근에 미국의 한 업체가 이제 파산을 했죠. 파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진 이렇게 겪고 있고 파산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또 뭐냐면 방막 태양전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방막 태양전지제가 그러니까 싸서 그쪽을 수요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지금 수요가 안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이 아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인원 감축을 했는데 그렇게 수익성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대에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잠시나마 또 반등을 좀 이렇게 주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틀린 거죠. 폴리실리콘이, 그러니까 방막도 말 그대로 수요가처가 없어가지고 싼데도 수요처가 없는데 폴리실리콘이 반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뒤늦게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학주들은 대부분 중국과 연관성이 많은데 중국이 지금 긴축을 이렇게 풀지 않죠. 완화를 안 하죠. 예. 그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서로 누가 긴축을 하냐, 긴축 완화를 먼저 하냐,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뭐 미국 양적 완화 할 거다, 중국 긴축 완화 할 거다 하지만 굉장히 신경전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화학주들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결과밖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가격적인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상 멈출 수는 있겠죠. 멈출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멈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지금 종목 교체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도 지금 파는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가고 있는데 예. 적극적으로 매수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추세로 가면 이건 2만 원은 이탈하게 돼 있어요. 보통 2만 원 선 이게 손절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한 2만 700원 정도 선에서 약간은 투매 물량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를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화학주들이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세도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 주가는 한 2만 5천 원 내지 2만 4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그게 언제 될지 몰라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차라리 완전히 더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화학주들은 사볼만 해요. 네. 근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STX 엔진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게도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발전소 이런 데서 이제 그 사용하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네.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상 그 STX 그룹 자체는 작년부터 그 자금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잘 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지금 현재 장행세가 이렇게 양극화가 갈리고 있냐면 시중에 유통을 하고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들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건들이요. 기업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 지난번에 좀 그 자금 좀 다 해소됐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그렇게 그럼요? 자금이 물론 있어요. 저는 그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글쎄요. 그렇게 많은 부채들이 그렇게 단번에 자금난 해소를 했다라는 것도 했다라는 것도 약간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차피 이자로 다 갚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로 다 갚아 나가야 되는데 결국 차입했고 이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수익성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를 계속 갉아먹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STX 엔진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구간 아닌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조선 발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고 사실상 올해 예상 추정치는 많이 떨어져요.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나는 수준인데 주가가 일단 그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 경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700원으로 역시나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조선중공업주들 최근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유독 안 가죠. STX 엔진만요. 이것도 그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한 16,000원 선만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인데요. 올해 보유하셨는데 그 이전에 뭐 많이 수익도 나셨는데 못 팔으셨고 지금 이제 오는데 현대제철은 뭐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에 뭐 이렇게 납품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망 좋다 하는데 유독 못 가죠. 현대차, 기아차 잘 가고 현대모비스 잘 가고 다른 현대글로비스 잘 가는데 납품도 그렇게 한다는데 왜 못 갈까? 근데 제철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화학주랑 맞물리는 거죠.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하고 수요를 극대화시켜야만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직도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중국이 긴축 완화한다고 해서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이 실현이 안 되고 계속 정치적 이슈로 부딪히다 보니까 주가가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흘러내릴지 모릅니다. 근데 화학주나 철강주들은 그래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점들이 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을 많이 하더니 왜 빠져요? 철강주들은 오늘 아침에 뭐 일시적 반등이 전체가 다 들어온 거였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좀 괴리가 났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체 자금 시장이 들어온 거였고 그 다음에 환율 조정하다 보니까 빼고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게 전기전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고 철강, 화학 다 빠지고 그런 추세로 갔어요. 근데 업황 자체는 철강 가격이 반등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제철 사업들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점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 뿐이었어요. 이게 지금 전 이거 장기 보유해도 되는데 그냥 보유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좀 어느 시점에서 한번 장기 보유는 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철강 화학주들 뭐 급락은 하고 있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 철강 화학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올해 투자가 끝나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투자해 놓은 것들을 수익 회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실 거면 말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그래도 손실을 보기 싫다 하신다면 그래도 89,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9만 원 선에서는 손절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그리고 장기 투자로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업황 보시면서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 목표 주가는 지금 이거를 정하진 않을게요. 현대제철은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현대제철까지 총 3종목 봐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예, 꼭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전화 서울에서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드릴 분께서는 GKL을 보내주셨는데요. GKL 2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네. GKL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실 거예요. 네. 강원랜드 막 유독 못 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하고 GKL 같은 경우는 아닌데 외국인 카지노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잘 내고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게 솔직히 좀 차트적인 부분만 보면은 조금 아슬아슬해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17,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올라가면서 중요한 건 양봉보다 음봉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올라갈 때 지금 요때 한 19,000원대부터 보시게 되면 음봉이 더 많아요. 음봉이 더 많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죽을 때 누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음봉 상당히 많이 출현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양봉이 출현하는데 누가 거래량이 실립니다. 음봉 출현 많이 하죠. 그리고 양봉 출현할 때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돼요. 그리고 음봉 출현하고 양봉 출현할 때 거래량이 유발이 되죠. 이거는 지금 누가 고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누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에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 수급 이전에 순수하게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억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상승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작아지죠. 지금 현재 2만 원대 올렸던 때 거래량하고 22,000원대 발생했던 거래량하고 지금 현재 23,000원대 발생했던 거래량이 틀리죠. 네. 계속 올라가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카지노건 수급 다 제끼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면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것도 참 그 착하게 올라가는 게 21,000원 돌파하고 나서 지지력 확인하고 20,000원 돌파하고 나서 지지력 확인하고 그리고 23,000원 돌파하고 지지력 확인하죠. 그러면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은 물론 수급도 봐야 되겠지만은 다음 주가 아니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이 이제 나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양봉이. 자, 21선이 지지라인 됐다가 21선 올라타버리고 그다음에 5일선 이제 그 21선 지지라인 됐다가 이제 가팔라지죠. 그러면서 5일선 지지 받죠. 그러면은 내일 쪽에서 수요일이죠. 수요일 쪽에서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전고점 이건 제가 보기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 24,000원 정도 올라타게 되면은 이게 비중이 몇 %죠? 40% 좀 많네요. 예. 일단은 2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40% 중에서 30%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4,000원을 돌파하면은 일단 30%는 수익실을 하시고 10% 물량만 가지고 일단은 25,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봉이 많이 출현하고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출현하는데 누가 이거는 임의적으로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4,000원을 돌파하게 된 월요일 쪽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막 양봉이 나오면서 24,000원을 돌파하면은 30%는 40% 중에서 30%는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일단은 한번 추세 믿고 가보는 쪽으로 저는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4,000원 부근에서 GK의 30% 비중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10% 물량으로 25,000원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이 들어왔는데요.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9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방금 사고 바로 보내신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네. 종목이네요. 네, 일단 제일기획을 매수하셨는데요. 네. 광고회사죠. 근데 광고회사인데 광고회사들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그 종편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광고 단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광고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영업 마진율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한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마진율이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제일기획이 보통 평균적으로 영업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점이 있게 되면 이 7%는 도달을 못합니다. 이 7% 영업이익률은 도달을 못하게 되고요. 네. 6% 초반 정도를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예상치에서 계산해보게 되면 EPS가 한 대략적으로 1,000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수가 20배수 이미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대 최고 배수는 한 25배 정도에 달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호황일 때 최고 배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지금부터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최고 여력이고 지금은 그렇게 우호적인 광고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20배수 이상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원래 그 제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단기적으로 뭐 런던 올림픽이 있다든지 아니면 올해 또 여수 박람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FTA 체결한 이후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수익성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현이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너무 많은 목표치보다는 일단 전고점 한 21,000원 부분을 최종 목표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지지를 하고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한 18,700원 정도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점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추가적 수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1기회 21,000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문자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바로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많으신가요? 아, 네. 저기 네. 바이렉스 하고요. 바이넥스요? 예, 예. 네. SKC요. SKC요? 네, 바이넥스하고 SKC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먼저 바이넥스부터요. 예, 바이넥스는 1,250원이고요. 네. SKC는
49,750원이요. 49,750원에 매수하셨고 바이넥스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20%요. 20%시고 SKC는요? 10%요. 10%. 바이넥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계속 아니, 내려서. SKC도 고민이 네, 많아요. SKC도 너무 많이 고민이 내려서. 많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바이넥스 125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시고요. SKC는 49,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다른 종목들과 네. 현금으로 70% 담고 계시고요. 바이넥스, SKC 이 두 종목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은데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끄지 마시고 대표님과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을 대표님으로 만들어드릴 뻔했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여기 충북이에요. 아, 충북이세요? 부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부산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바이넥스, SKC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일단은 전문가님이 예, 예. 결론을 내려주시면은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이거 결론 내는데 저 결론 내도 5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두 개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게 잠깐만요. 저기 목소리 네. 좀 약간만 크게 좀 해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먼저 여쭤본 게 네네. 이거 뭐지? 이거 제가 보기엔 둘 다 팔아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예. 이게 이거는 바이넥스 뭐 SKC 이거 SKC 떠나고 일단 바이넥스 이거는 예. 바이오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 내용 떠나서 예. 이거 벌써 제가 좀 속된 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벌써 해먹고 다 나갔어요, 이거. 예. 다 해먹고 나갔는데 이거 다시 올리려면은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작업을 먼저 시작할 때 한 1년 18개월 정도 작업을 먼저 하고 올릴 때 반짝 올리고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속된 말 다시 드릴게요. 설거지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물량 그냥 털고 나가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6개월 뒤에 나와요, 보통. 세력화하는 패턴이. 근데 그게 나와야 지금 사신 가격대에서 지금 그게 지금 6,000원, 가격 6,000원이네요. 6,000원 여기서 바로 나와야 손실이라도 바로 조금이나 줄이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바이넥스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있죠. 네. 뭐 삼성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르실게요. 거기서 어떤 바이오 시밀러 제품 발주를 내면은 그 발주낸 걸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갖고 바이오로직스로 넘겨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 쪽으로 합병이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핑계로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 4,000원부터 1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 바이오 테마가 있었죠, 또. 그러고 그때 당시 한참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인성정보, 인포피아 이런 회사들 이게 작년 12월달 올라갈 때요. 그거에서 그 핑계 대고 다 해먹고 지금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못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메디포스트가 지금 반등 주고 있긴 한데 이게 단발성이 될지 추세적 올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다른 RNA 바이오라든지 차바이온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안 올라가거든요. 뭐 비트컴퓨터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어떤 정시 테마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선 하기 전에 노인복지 테마라든지 출산복지 테마 이래가지고 바이오 한번 움직이겠죠. 네.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 반등 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반등 이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1250원까지 주면 다행인데 거기까지 올릴지 안 올지는 저도 얘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세력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대선 전에 바이오템 한번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8,000원 이상? 제가 생각하면 많이 줘봐야 8,000에서 9,000원 정도 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주면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선까지 기다리려면 몇 달 걸려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단순하게 올리면은 금감원에서 작전 세력 조사 들어가지만은 테마가 많이 형성될 때는 그 핑계로 올리는 건 그렇게 걸릴 게 없거든요, 걔들도.
이거는 제가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은 제가 작전에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예. 그 핑계 아니면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 올린다면 물량을 받으면서 올려야 되는데 걔네들 자금이 바이낸스 같은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이게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1,100억 정도면 그것밖에 안 자금이 되더라고요. 100억 안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0억 안쪽으로 자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풀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팔든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대선 테마 나올 때 8천 이상 가격 주면 그때 팔든지 이게 두 가지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일단 팔아라고 어차피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참 이런 종목 들으면 저도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서. 나도 이런 종목은 좋아하진 않는데 예. 저희 애기 아빠가 네. 이거를 써서 듣고 와가지고 좀 사놓보자고 해서 사놨더니 이렇게 빠지네요. 바가지 좀 많이 손절을 긁으세요. 못한 게 이제 제가 잘못이죠. 오늘부터 바가지 좀 많이 긁으세요. 바가지 좀 빡빡 긁으세요. 빡빡 그냥 때 나올 때까지 그냥. 저는 일단 일단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시거나 아니면 네. 기다렸다가 대선 되기 전에 바이오 테마 나올 거니까 그때 네.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전은 욕심이니까 1차적으로 네. 손실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 네, 요거는 사업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SKC가 화학이 매출이 50%고 필름 사업이 40%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학주가 다 빠지죠, 지금. LG화학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빠지고, 그리고 필름 산업이, 그 필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LCD 기판에 들어가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지금 적자 났죠. 그만큼 지금 얘들이 하는 사업 두 개 다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한번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거 올라간 것도 화학주 때문에 같이 올라갔었다가, 화학주 빠지니까 동반이 같이 그냥 빠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호남 석유뭐 LG화학 같은 경우 보면 전저점 다 이탈했잖아요. 네. 자, LG화학 먼저 볼게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이 이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오늘 6% 하락하면서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네. 호남석유. 호남석유. 네. 호남석유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아무리 가격을 맞춰도 28만 원이에요. 이게 보통 30만 원에서 손질을 해야 되는데 28만 원까지 이탈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거기에 비해서 SKC는 아직 전저점 이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지켜주면은 일단 가지고 있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밑에 아무리 가격 낮게 줘도 지금 이게 나오는 게 37,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네. 요거 일단 다른 화학주 더 빠지면 이게 37,000원도 이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것도 혹시 바깥분이 사라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하도 아니죠. 조탈해가지고 어떤 분이 누가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 그때는 한참 좋다 그랬어요. 언제 사셨는데요? 이것도 한 3달 됐나 모르겠네 확실하게. 3달 전에요? 글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몇 달 전에는 괜찮았네요. 몇 달 전에는 뭐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괜찮았네요. 네, 그때 한참 그때. 그때 뭐라 그러면서 사라 그러던데요? SKC 뭐 앞으로 뭐 전망이 좋고 뭐 어쩌고. 그 혹시 다른 뭐고 사이버널 얘기 듣고 산 거 아니에요? 다른 예? 다른 전문가 얘기 듣고 산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전문가님 말고 다른 방송 듣고 좀. 맞죠? 좀 산 거죠? 예. 그죠? 예. 그 왜 애널이라 그래요? 애꿎은 애널 뭐라 할 뻔했네.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전문가라 그러면 되죠. 다른 방송 전문가라 그러면 되죠. 그래요? 난 나오시는 분은 다 그분인지 알고. 일단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 그때는- 올라간 게 이게 어쨌든 네. 이것도 화학이 있잖아요. 예. 있다 보니까 중국 양해에서 또 부양책 나올 거라 그 얘기 얘기하면서 아마 사라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부양책에서 아무 얘기 안 나왔죠. 예.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파니까 드디어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것도 비중 10%네요. 이 비중 10%니까 이거 얼마 부담 안 되니까 예. 요거는 일단 37,000원까지 일단 버텨보고 37,000원 이탈하면은 호남석유 전저점 이탈하니까 빠지는 거 보이죠? LG화학 이런 거. 네.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37,000원 안 지켜주면 그냥 팝시다.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다시 사실 때는 LG화학이나 호남석유 사셔야 돼요. 이거 SKC 사면 안 되고. 아시겠죠? 네.
네. 37,000 지켜주는 거 보고 못 지키면 팔고 나중에 사면은 LG와 호남석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바이넥스, SKC 두 종목 봐드렸는데요.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더 큰 수익 나시기를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시공테크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살펴볼게요. 5878번님의 종목입니다. 시공테크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느낌표까지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시공테크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거 시공테크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뭐 여수 엑스포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원래 시공테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일반 건설 쪽보다는 그런 쪽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박람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공사를 많이 하고 최근에 들어서도 뭐 수주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측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보면 이 기업이 정말 이상한 게 고평가도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고평가도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좀 무너지냐라고 하면 이유는 첫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코스닥 네. 시장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자금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건설주들은 원래 빚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래량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거래량을 보면 이쪽 1, 2월 달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이 거래량을 그냥 한번 비교만 해볼게요. 거래량 비교만 해보면 그때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이게 매집을 했다라고 보면 두 번째 여기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저는요. 이게 올라가면서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자전거래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매도하고 지금 거의 다 나가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기서 중간에 매물 물량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수 엑스포가 이제 좀 있으면 개막을 앞두고 있죠. 그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줄 수는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요. 일단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디서 이 하락이 멈출 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공방 많았던 부분이고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5,000원 선이 최종 손절가예요. 최종 손절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방이 또 그 위에서 많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7,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동폭 상당히 크지만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지금 배리어 큽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럼 7,500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고서 있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뭐 7,000원 선에서 푹푹푹 떨어졌는데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줄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매수한 구간이 공교롭게도 또 7,500원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반등에 대해서 좀 물량들 정리하시는 측면으로 좀 가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이제 동국 실험인데요. 그 말씀 주신 게 이제 다른 부품들 잘 가는데 왜 이거 안 아니네요. 갈까요? 이거 아닌가요? 네, 한 종목만 봐드렸는데 그렇습니까? 동국 실업은 조금 이따가 봐드리겠습니다. 잠깐 착각하셨나 봐요. 제가 미리 드렸더니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왔는데요.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대중공업 30만 8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인데 추가로 지금 10% 정도 추가 매수 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현대중공업 오늘 뭐 조금 오르다가 또다시 내리고 있어요. 한 3% 네. 정도? 네, 이건 바로 차트 보면서 어차피 물타기 잠시만요. 30만 8천에 10%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추가 매수 포인트 잡는 거니까 바로 차트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일봉 차트보다 제가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솔직히 차트 패턴이 참 정직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그 화면에 선거드리면, 자, 볼게요. 자, 25만 원이 보세요. 언제요? 이전에 2009년도 저항이었죠. 그리고 2010년도 초반에 저항을 작용했다가 돌파 강하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55만 원까지 갔다가 밀리니까 지켜주죠. 그러면은 굳이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수할 이유가 없고 25만 원까지는 일단 빠진다 생각을 하고 25만 원 부근에서 물타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3% 빠진다고 무작정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타기 하는 게 어쨌든 적어도 최대한 어떤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25만 원에서 반등 주고 35만 원 갔다가 다시 밀리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25만 원까지 다시 한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25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25만 원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물타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에서 다음 종목은 기다리셨던 동국실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011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동국실업 2,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시래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은 잘 가는데 이것만 왜 하락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이 점도 궁금하시대요? 네, 동국실업. 네. 네, 제 방송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동국실업, 그렇죠. 다른 부품주들, 근데 그렇게 잘 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재차 탄력 받으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막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한번 조정 나오고서 올라갈 때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일단 왜 못 가냐라고 하면, 동국실업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들어보면,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분명히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실적들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사실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회사, 그러니까 자회사 물론 종속 투자 기업도 물론 장기적 평가에는 들어갑니다만 단기적 평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을 빼놓고 보게 되면 실적 추정치는 대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동국실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네. 동국실업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까지 계속 부진하다가 12월 달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까지 1,200원에서 2,300원까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국실업이 절대 부진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기업보다 먼저 받아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선전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개선폭이 빠르긴 합니다. 빠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기대는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 2,000, 지금 250원 선이죠. 여기 지금 박스권, 그 전에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 보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지대가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이쪽 거래량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물량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250원에서 약 한 2,7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 보시고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그 부분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저는 그 다음 날 수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